오늘은 이제 사용자 생성과 사용자가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의 작업과 관련해서 권한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거는 그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 생성하고 나서 이제 유저를 처음으로 생성할 때 먼저 했으면 좋을 법한 수업이었는데, 그보다 이제 21시의 어떤 조금 더 변화된 구조와 더불어서 기본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뒤로 밀리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유저 엔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사용자, 권한, 롤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알아볼 텐데, 일단 사용자, 특히 21시에서 사용자 부분이 좀 복잡해졌어요. 일단 이 멀티 테넌트 구조가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 데이터베이스별로 사용자를 생성하고 권한을 유지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줄 수 있는 권한의 종류도, 작업의 종류도 많이 달라져요. 자, 첫 번째로 사용자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오라클의 사용자라고 하면 유저라고 하죠. 사용자라고 하면은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라는 소프트웨어 자체를 조작하거나 이제 뭐 관리를 수행하는 사용자, 또는 이제 오라클 소프트웨어 안에서,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안에서 이제 오브젝트라고 부르는 걸 소유하거나 이 오브젝트의 변경을 권리를 가지는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라클은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이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만 이제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적절한 권한을 주고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스키마라고 하면은 오라클에서 스키마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키마라고 하면 유저 이름이랑 똑같으니까 스키마가 곧 유저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셨을 텐데, 엄밀히 말하면 스키마는 어떤 유저가 권한을 가진 오브젝트들의 집합입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예전에 테이블 스페이스 수업 때 어떤 테이블 스페이스 안에 존재하는 테이블을 구성하는 세그먼트들이 서로 다른 데이터 파일에 존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처럼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이제 그 사용자의 이름으로 확보된 오브젝트들의 묶음을 이제 스키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클은 기본적으로 유저와 이름을 동일하게 그 스키마에 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오라클 21C에서 그 멀티 테넌트 구조에 따라서 유저를 이제 구분하는 그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원래는 CBC부터 있던 개념인데, CBC는 그 이전의 멀티 테넌트 구조가 아닌 이전 버전들과 이제 호환이 가능한 작업들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그 공식적으로 이 멀티 테넌트 구조를 이용하도록 기본값으로 설정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21시부터는 이러한 유저 구분과 이제 멀티 테넌트 구조의 사용이 기본값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 구분은 이제 전체 오라클 유저를 이제 구분을 해보면 이제 한 데이터베이스 안에만 머무르는 로컬 유저랑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전역에 알려진 일반 유저가 있습니다. 이제 오라클 21C라는 이제 멀티 테넌트 구조에서 특히나 강조하는 이제 개념이 있는데, 커머널리티라고 해요. 누가 이제 누가 더 전역적인가, 일반적인가, 일반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전체에 알려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가, 아니면은 특정 데이터베이스에만 귀속된 작업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구분하는 게 21세기에서는 이제 좀 중요합니다. 네. 이런 이제 일반 유저는
CDB, 이제 저희들 익숙하죠. 테이블 스페이스 할 때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제 설명을 자주 들었던 부분입니다. 이제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에서 생성한 이제 모든 플러그업을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이 동일하게 알려진 이제 일반 유저.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커먼 유저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번 강의에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하나에서, 그러니까 인스턴스 하나에서 서로 다른 여러 어플리케이션들의 백엔드 데이터베이스를 플러그업을 데이터베이스처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입니다. 그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에서 지정해준 유저를 어플리케이션 커먼 유저라고 해요. 자, 커먼 유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전역 사용자라고 하면 이제 CDB뿐만 아니라 모든 플러그업을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이 공통적으로 이제 인식되는 사용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가진 유저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들을 통틀어서 하나예요. 다만 이제 이 전역 사용자의 권한은 각 데이터베이스에서 따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의 커먼 유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오라클이 기본적으로 직접 생성하거나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CDB에서 생성한 사용자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처음에 오라클에 접속할 때 어떤 계정으로 들어왔었죠? 네, 저희가 가장 처음에 이제 유저를 생성하기 전에 도커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나서 처음 들어왔던 유저는 시스 유저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관리하는 대표적인 전역 유저예요. 이런 일반 유저입니다. 네. 이런 시스템 유저를 제외하고서는 다른 이런 이제 일반 유저들은 데이터베이스에서 권한이 따로 관리되고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에서 생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21C에서는 그 유저 이름 앞에 C## 또는 대문자 C##이라는 구분자를 붙여줘야지만 다른 플러그업을 데이터베이스에도 이것이 커먼 유저라고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커먼 유저라고 하면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에서 생성한 이제 그 하위 플러그업을 데이터베이스들한테 이름이 동일하게 알려지는 커먼 유저입니다. 이제 이때는 이제 그 플러그업을 데이터베이스에 똑같이 이름이 알려지는 이 커먼 유저가 앞에 구분자가 붙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커먼 유저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해지는데 이 CDB와 가장 큰 차이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PDB와 CDB에서 이제 각기 존재하는 오브젝트들은 서로 무조건 이제 다른 오브젝트로 간주가 되고 그 유일하게 시스템 테이블 스페이스의 시스템 오브젝트들만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메타데이터 링크를 이용해서 그 메타데이터만 받아서 형식을 유지해서 데이터는 따로 관리하게 돼 있죠. 근데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오브젝트 형식을 같이 쓸 수도 있고 오브젝트를 전체 데이터베이스들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점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옵션을 하나 더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기능이 이제 있다고 합니다.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아마 플러그업을 데이터베이스 생성할 때 썼던 그 create 플러그업을 데이터베이스 명령어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금방 찾으실 수 있어요. 네. 자, 이제 오라클이 기본으로 제공하는 커먼 유저,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 계정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시스 사용자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데,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전반을 모두 관리할 수 있는 사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시스 사용자는 인스턴스가 정지한 상태일 때도 오라클에 접속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저희 예전에 스타트업에 셧다운 강의했었죠. 이제 셧다운한 상태에도 이 시스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에 이제 접속해 있는 게 유지가 됐습니다. 새로 접속할 수도 있었고요. 이제 이 시스 사용자가 데이터 딕셔너리의 테이블, 기본 테이블들이나 뷰를 소유하며 이제 오라클을 기동하거나 정지하거나 뭐 복구 작업을 하든지 백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작을 수행할 수 있는 어드민 계정이에요. 그다음에 시스 사용자의 이제 접속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예전에 아마 컨피규레이션 파일에 관한 설명을 드릴 때 이제 오라클에 접속할 때 오라클은 접속 정보를 그러니까 접속자의 인증 정보를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이제 현재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된 OS를 통한 인증 방식 또는 외부에서 SQL 플러스로 접속할 때 이제 오라클에서 인증하는 방식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OS 인증 방식의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sysdb의 권한으로 접속을 할 수가 있었죠. 이제 호스트 자체가 이제 인증을 받았으니까. 근데 OS 인증 방식이 아닌 경우에는 내가 어디에 있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든지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안에도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는 가장 큰 단위의 어떤 논리적인 구분이 있죠.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할 건지 어떤 권한으로 접속을 할 건지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따가 이제 유저 접속을 하실 때 유저를 생성하고 접속하는 실습을 하실 때 아마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시스 사용자 데이터 딕셔너리 또는 V-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오라클의 내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데이터 딕셔너리 뷰 또는 V-뷰, 동적 뷰라고 하죠. 그리고 이 딕셔너리의 뷰를 구성하는 이제 원본 테이블들을 같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너가 다 시스예요. 그리고 이 시스가 소유하고 있는 이 원본 테이블이나 뷰들은 이제 아무 사용자나 뭐 이렇게 예를 들면 DBA 권한을 가진 사용자도 뭐 함부로 바꿀 수 없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시스 계정이 어떤 유저에게 그 자기 소유의 오브젝트까지 포함을 해서 뭐 DML 작업이나 DDL 작업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줬다고 하더라도 이제 시스 스키마 내에 그 오브젝트에 직접 접근해서 뭐 변경을 가하는 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스템 사용자도 있는데 이제 시스만큼 권한은 없어요. 시스만큼 권한은 없는데 역시나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다룬다기보다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대부분의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권한이 있고 이제 많은 시스템 오브젝트들을 소유하는 사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DBA 롤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특별히 오직 시스 DBA만 할 수 있다, 시스 오퍼만 할 수 있다 하는 작업 이외에 거의 모든 조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스 DBA가 이제 최종적으로 시스 오퍼나 아니면은 이제 시스템의 권한을 전부 포함하게 되는데 시스 오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전반에 걸쳐서 오브젝트에 대한 그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단 데이터베이스 전체에 대해서 가할 수 있는 이제 특별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런 이제 시스템 계정들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오브젝트들이 상주하는 테이블 스페이스에 이제 유저가 따로 다루거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에서 다루는 이제 유저 디파인드 오브젝트라고 할까요? 그냥 유저가 직접 만든
그런 유저가 정의한 오브젝트들이 시스템 테이블 스페이스에 이제 존재하면 시스템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중요한 작업들이 지장을 받겠죠. 네.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예전에 그 테이블 스페이스를 관리할 때 테이블 스페이스를 관리하는 방식 중에서 이제 오라클이 직접 매니징하는 그런 자동 세그먼트 관리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그 유저 매니지드 방식을 사용해서 직접 뭐 어떤 세그먼트들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일일이 시스템 테이블에 보고를 하고 사용을 하겠다. 뭐 이런 옵션도 있었는데 당연히 지금 와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잘 기억나지 않으신 분들은 테이블 스페이스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로컬 사용자가 있는데요. 커먼 유저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안에만 알려진 유저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CDB에서 생성하지 않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에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오라클 21C에서 유저를 만들 때 자꾸 오류가 발생한다. 뭐 이런 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보통은 앞에 C#, 아까 보셨던 C#이라는 구분자를 붙여주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되게 많았었고 이거를 이제 해결한다고 오라클 스크립트라는 파라미터를 얼터 세션 명령어를 이용해서 true로 바꿔준 다음에 강제적으로 이제 구분자가 붙지 않은 유저를 CDB에 생성해주는 예시가 이제 블로그 같은 데 보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라클 스크립트를 true로 하겠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어, 지금부터 발행하는 명령어는 이 오라클 시스템 자체가 실행하는 명령어라고 인식시키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용자가 들어와서 유저를 만들거나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오라클이 기본적으로 유저를 할당을 하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확인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드랍 유저 명령어가 먹지 않습니다. 네, 유저를 함부로 삭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뭐 같은 버전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마이너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백업하거나 다시 복원 작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가 되도록이면은 이런 방법은 안 쓰시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로컬 사용자는 이제 PDB 안에서만 또는 자기가 있는 데이터베이스 안에서만 이제 권한을 가질 수 있고 각 PDB에 이름이 같은 유저가 있더라도 그냥 이름이 같은 서로 다른 사용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용자 생성을 할 때 몇 가지 옵션을 더 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유저가 기본적으로 이용할 테이블 스페이스, 기본적으로 이용할 임시 테이블 스페이스를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쿼타라는 설정을 한 번 더 해줄 수 있는데 쿼타는 이 사용자가 어떤 작업을 할 때 테이블 스페이스에서 얼마만큼의 공간을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설정이에요. 근데 하드웨어전이 이제 뭐 귀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설정이 이제 좀 중요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설정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뭐 하드웨어의 사양을 그렇게 뭐 메가바이트 뭐 단위까지 막 이렇게 걱정하면서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것 같고 다만 지금까지 설정을 하고 이에 대해서 조회를 해보실 수는 있어요. 사용자 생성은 단순합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해주실 수 있는데 create user 구문을 사용해서 유저를 생성해 주실 수 있고 이제 일반 유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C# 하고 그 뒤에 사용하고 싶은 이름 지정해 주시면 유저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일반 유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각 데이터베이스에서 권한이 따로 관리된다고 말씀드렸죠. 역시 그 각 데이터베이스에 접속 권한을 받아야 합니다. 일단은 CDB에서는 이제 유저가 처음 만들어진 공간이라도 나갔다가 이 유저로 접속하려고 하면 접속을 못해요. 그래서 CDB에도 PDB에도 접속 권한과 작업 권한을 줘야지 접속해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컬 유저도 뭐 똑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 접속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이어서 나중에 한 번에 유저 생성부터 뭐 권한 부여까지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제 사용자와 관련된 정보는 기본적으로 DBA 유저스 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DBA 유저스라고 하면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존재하는 유저들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어카운트 스테이터스라고 하면은 오픈이 이제 잠겨 있지 않으면 로그인 가능한 상태, expired가 지금 패스워드 사용 기간이 끝난 상태. 그러니까 로그인하면 패스워드를 변경해야지 이용할 수 있고, 락트는 지금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 그다음에 expired된 락트는 위에 두 가지 다 해당되는 경우겠죠.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좀 이상한 게 sys가 락트되어 있다고 나와 있죠. 근데 제가 이 구문을 조회할 때는 sys 계정으로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sys가 왜 이제 락트로 표현되는지 아직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아마 아무나 이제 접속하면 안 되는 계정이라서 그냥 기본값으로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추측만 해봤는데, 아마 지금 이걸 직접 명령어를 날려보시면 아마 락트라고 뜰 겁니다. 혹시 다르게 뜨시는 분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쿼타스 정보는 DBA 테이블 스페이스 쿼타스 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DBA TS 쿼타스에서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용량, 그 다음에 그 유저가 점유하고 있는 테이블 스페이스 이름, 그 다음에 유저 이름 이렇게 같이 찾아봤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맥시멈 바이트가 -1인 경우에는 그냥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앞으로 다른 컬럼에서도 -1이라는 값을 이제 보시게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때도 이제 이거 먼저 떠올려 주시면은 좋겠죠. 네. 그 사용자 관리와 관련해서 이제 사용자 프로파일이라고 있는데, 아까 보셨던 이제 쿼타스처럼 사용자의 권한을 이제 제한하거나 아니면은 패스워드 관리 정책을 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둘 다 사용자의 어떤 권한을 제한하는 건데, 이런 표현은 이제 아까 보셨던 이제 뭐 시스템 권한 아니면 오브젝트 권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네. 이 두 가지로 구분해 주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사용자 프로파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이제 기본 프로파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본 프로파일을 활용하게 되고, 이제 사용자 프로파일은 이제 자원 프로파일과 조합돼서 정의됩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 프로파일을 활성화시키려면 기본적으로 리소스 리미트라는 파라미터가 true 값이어야 그 사용자 프로파일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간단하게 조회를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아마 저랑 동일하게 도커 컨테이너를 생성하셨던 분들은 리소스 리미트가 true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 프로파일에서 이제 정의하고 있는 이제 리소스 파라미터들의 종류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리소스 파라미터를 한 자리에 한 테이블에 또는 한 뷰에 저장해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없더라고요. 이 파라미터들을 한 번에 보여주는 뷰는 없고,
다만 이제 오라클 공식 문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를 조작할 수 있다는 거를 그때그때 찾아보시는 게 아마 가장 빠른 설정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사용 사례에서 자주 이제 설정을 해주는 거는 이런 앞에 부분들보다는 뒤에 이제 패스워드 관리 정책과 관련해서 이 유저 프로파일을 아직까지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예를 들면은 저희한테도 뭐 익숙한 몇 번 로그인, 이제 몇 번 비밀번호 틀리면 계정이 잠긴다. 아니면은 언제부터는 꼭 비밀번호를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비밀번호를 틀렸을 때 잠기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지나야지 재접속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PPT가 안 보였어요. 네, 이런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따로 정리한 테이블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검색해서 바로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파일 정보는 DBA 프로파일 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각 데이터베이스별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정보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백업 복구 작업을 통해서 아니지. 그 예전에 저희가 그 테이블의 과거 시점 데이터를 이제 다시 복구했던 것처럼 복구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권한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그 유저를 새로 복구시키는 그런 작업을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복구를 이제 다른 곳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작업을 할 때 이 사용자를 생성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따로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저저번 주 수업에서 SQL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제 스크립트를 미리 만들고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실행하는 실습을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관리해도 괜찮아요. 네. 미리 자기가 미리 정의해 놓은 유저에 대한 스크립트가 있으면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용자를 생성할 수 있는 최대 개수는 사실상 무한인데 관리하기 편한 만큼만 적당히 생성해서 이용하시는 게 편하겠죠. 네. 자, 두 번째, 권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한이라고 하면 이제 아까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SQL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 권한을 줌으로써 이제 오라클이 사용자가 각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실행할 수 있는 조작에 제한을 두게 되고 이제 여기서 시스템 권한과 오브젝트 권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시스템 권한이라고 하면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할 수 있고 어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자체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 관련 권한은 DBA 시스 프라이빗 뷰에서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 저희가 평소에 자주 봤던 직접 한번 같이 볼까요? 화면이 크네요. 잠시만요. 네. 지금 제가 가끔씩 치는 셋 라인 사이즈 콜 그런지 가끔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제 저희가 쓰는 클라이언트 이름이 이제 SQL 플러스죠. 이제 SQL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또 오라클이 제공하는 명령어를 제공하는 클라이언트,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쓰는 명령어는 플러스에 해당하는 명령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네. 네, 이제 깔끔하게 나오네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저는 CDB에만 접속을 해 있는데 시스 권한하고 DBA 권한하고 다르죠. 저희는 주로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는 관리자한테 저희가 새로 생성한 유저에 간편하게 DBA 권한도 주고 그랬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권한이 포함되어 있긴 해요. 이제 어떤 객체를 새로 만드는 거, 어떤 객체에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오브젝트랑 관련이 있는 권한이지만 전부 시스템 권한입니다. 오브젝트 자체에 변경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은 시스템 권한이에요. 네. 네, 익숙한 권한들이 많이 보이죠. 인덱스 강의할 때도 인덱스 보신 분들 계실 거고. 네. 이렇게 한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시스템 권한들에 대해서 조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전에 뭐 11G나 뭐 12C 뭐 이럴 때도 없었던 뷰였던 것 같은데 이제 시스템 프리빌리지 맵이라는 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현재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정리하고 있는 모든 권한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중요하니까 확인을 해보실 수 있어요.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 네. 옛날 이제 오라클 교재 같은 것들 보면은 뭐 권한이 막 200개 정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은 400개가 넘습니다. 아마 이 멀티 테넌트 구조 같은 이런 복잡도가 증가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것과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 복구 작업이나 백업 작업도 이제 복잡해졌을 것 같고 권한도 다양해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드롭 애니 클러스터 이런 권한도 있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권한이 맞는지 어떤 권한이 실제로 존재하는 권한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이 시스템 프리빌리지 맵에서 검색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그랜트 할 때도 여기에서 권한 이름을 참고해서 주셔도 될 것 같아요.